파일을 좀 더 새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맥 OS를 가장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뭔가 자꾸 예전에 잘 되던 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혹시 가장 최근 맥 OS를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음, 음, 저는 아주 이제 옛날 거 쓰다가 한 몇 세대 전에 거 쓰다가 제가 별로 최근 걸로 그 업데이트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맨날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제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못 보던 막 배경 화면도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얘가 막 가장 최근 걸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쓰는데 아 이게 뭐 카피가 잘 안 되고 아이클라우드에서 뭔가 좀 이상한 문제가 막 생겨서 하여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의 방법에서 이제 로라하고 그 다음에 로라 이외에 이제 베라라든지 도라라든지 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핵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내서 이제 그 메라하고 도라를 조금 다시 좀 찾아보고 좀 기억을 되살리고 하면서 이제 그 슬라이드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그 슬라이드가 다 최종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강의를 하고 요거 수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냥 강의를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왠지 모르게 저도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상당히 피곤해 보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은 조금 난가요? 아니면 역시 오늘도 여전히 피곤한가요? 어떠세요? 뭐 매번 얼굴 보이는 분 몇 분만 이제 얼굴이 보이고요. 사실 뭐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화면을 꺼놓고 계시니까 잘 제가 얼굴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반응을 좀 보기가 어렵죠. 뭐, 이거 아무리 오프라인이라도 이게 뭐 설명이 좀 제대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아마 이 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한 열 분 정도가 아니 뭐 꼭 일부러 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제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이는데 아마 켜놓은 분들이 항상 처음 부분에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니까 뭐 그거 화면은 뭐 꺼놓고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그래도 조금 내 얼굴을 보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켜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얼굴을 갖다가 그 오프라인에 가서도 좀 기억을 할 수 있죠. 사실 오프라인에 수업 들어오는 분들의 얼굴들은 거의 제가 다 이제 기억은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수업에 빠졌는지 제가 금방 알아맞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 로라하고 베라 도라를 제가 좀 더 다시 그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애초에는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 로라를 쓰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원래는 강의를 안 하려고 뺐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상당히 굉장히 디테일한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계산들은 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일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어, 이제 그러한 테크닉이 또 필요한 좀 중요하게 필요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메디칼이나 파이낸스와 같이
조금은 굉장히 좀 위험성들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조금 더 그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좀 더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중요한지 그 중요성 그리고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지 디테일한 계산들은 뭐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현재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거를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내 문제에는 나는 이러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 정도는 하실 수 있게요. 우리가 로라를 잠깐만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면은 에, 송영철님 마음은 청춘입니다. 아니 저기 몸도 청춘이세요 아직 마음만 청춘이 아니라 아니 뭐 벌써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몸도 청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조환희님 저녁 식사 중이라 다 먹고 키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저기 저녁 식사하면서 제 수업 들으면은 체하지 않나요? 소화가 거의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긴 식사를 할 시간도 사실 거의 없죠. 뭐 그냥 귀가 하자말자 그냥 후다다다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아주 빠듯하게 집에 오는 때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한 집에 들어오면은 한막 7시 40분 막 30분 40분 이러니까 한 10분 정도 막 후다다다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요. 뭐 저는 뭐 나머지 요일들 나머지 날들은 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아서요. 저는 그냥 저녁도 천천히 먹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생각도 좀 하고 그러고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라를 잠깐만 기억을 로라 하면은 이제 어제 제가 강조한 게 뭐가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 튜닝 시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를 현저하게 줄인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로라가 진짜 이게 좋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그 리니어 프로젝션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잖아요. 뭐 H는 아웃풋은 W 곱하기 X 이제 이게 트랜스포머에도 이런 리니어 프로젝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쿼리, 키, 밸류. 그다음에 이제 멀티헤드에는 이게 또 8개가 들어가고 또 레이어들이 쭉 쌓여져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리니어 프로젝션은 사실 이제 덴스한 레이어예요. 모든 인풋이 모든 아웃풋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냥 W만 생각을 해도 그게 한 D 바이 D인데 1024 바이 1024니까 그렇게 되면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대략 한 100만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매트릭스를 봤을 때 1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프리-트레인드 돼 있는 거를 이미 학습이 돼 있는 거를 W0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는 이 W0를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인 튠드 된 거를 W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프리 트레인드 돼 있는 거고 요것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거예요. 델타 W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델타 W를 이것도 이제 어차피 지금 D 바이 D인데 얘를 low rank approximation B 곱하기 A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델타 W를 B 곱하기 A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B가 1024 바이 16이고 A가 16 바이 1024되면 대략 한 32,000개 정도로 파라미터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B하고 A만 이제 파인 튜닝 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B하고 A만 이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엄청 줄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성능도 꽤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로우 랭크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겠죠. 잃는 게 있겠죠, 당연히. 100만 개 대신에 3만 2천 개만 우리가 튜닝을 하면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지, 사실은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서 하는 것이 이제 이 도라라는 테크닉이 조금은 이제 그런 거를 또 다시 좀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일단은 그래서 로라는 이 업데이트 매트릭스를 low rank approximation B times A로 해서 B하고 A만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하고 A만 업데이트 되면은 B하고 A를 델타 W 자리에 집어넣고 원래 프리-트레인드 된 W0랑 합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fine-tuned 된 이제 W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 자, 우리가 이제 로라보다 이제 조금은 더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라 이후에 나온 방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테크닉, 베라, 도라,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라는 어디에 타겟을 뒀느냐 하면은 로라보다 훨씬 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개수를 현저하게 더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개가 아니라 한뭐 몇백 개 정도, 요런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개수를 로라보다 훨씬 더 줄인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 노라는 로라는 이제 그러니까 풀 파인 튜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 approximation을 안 쓰고 풀 파인 튜닝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100만 개를 다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back propagation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퍼포먼스는 베스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low rank approximation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어떤 조금 제한적인 서브스페이스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이제 단점이 되는데 그 단점을 조금 더 퍼포먼스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시 제시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으로 디컴포즈를 해서 따로따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어떤 웨이트를 봤을 때 이 매그니튜드라는 거는 그 어떤 웨이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디렉션이라는 거는 이 웨이트이 나타내는 뭔가 표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그게 그 어떤 피처 리프레젠테이션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눠서 디카플링 시켜서 업데이트함으로써 로우 랭크지만 뭔가 풀 파인 튜닝과 유사한 플렉서빌리티를 갖다가 갖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는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라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딱 보면 이퀘이션 보면은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이래서 그냥 당연히 그 파라미터 개수가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이제 도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보시죠. 이거. 음? 자, 이제 베라의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베라는 그
Vector Based Random Matrix Adaptation을 이제 줄여서 VERA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VERA? 혹시 VERA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제일 좋아하던 만화가 요괴인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괴인간이라는 만화 혹시 아세요? 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그것도 아마 일본 만화일 거예요. 요괴인간이라고. 그 약간 그 요괴로 좀 변한 그 세 명의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뱀, 베라, 베로라는.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그 남자 어른이고 베라가 여자, 그다음에 베로가 꼬마예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요괴 인간인데 걔네들은 착한 요괴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나쁜 애들을 무찔러 주지만 이 모습은 요괴이기 때문에 항상 어둠 속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제 도와주는 건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엄청 어, 요괴 인간 뭐 만화 이미지 아까 이제 찾아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좀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꼭 싸울 때는 이렇게 이제 요괴 인간으로 변하죠. 무서워요. 근데 원래 제 그 강의 자료는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요괴가 베란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커갖고 한번 다시 너무 어렸을 때 좋아해서 그 만화를 한번 찾아서 봤는데 옛날만큼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는 그렇죠? 벤베라 베라 맞죠? 베라. 근데 이제 스페링은 틀리네요. 얘는 벨라네요.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빨리빨리 잘 찾으셨어요? 예. 뭐 하여튼 이거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아마 이런 만화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만화는 황금박쥐라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은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황금박쥐라는 어, 그 나는 그것도 아마 다 예전에 보던 것들이 다 일본에서 온 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박쥐는 또 그 노래도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만화 주제가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베라는 키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일단 그 로우 랭크 매트릭스 B하고 A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원래 로라에서는 매 레이어마다 이제 B하고 A 다른 B하고 A들로 이제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이 될 테고 그 각각의 레이어마다 B하고 A가 있어서 이제 걔네들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인 튜닝 시에. 근데 이 베라이키 아이디어는 모든 어댑티브 레이어에 공통으로 BA를 쓰고요. 걔네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되고 그냥 프로즌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스케일링 벡터 스몰 b하고 d 스케일링 벡터를 둬서 얘네만 각각 업데이트가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개수가 예, 그 현저하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레이어에는 그냥 스케일링 벡터 B하고 D만 업데이트가 되고요. 매트릭스 B하고 A는 그대로 있고요. 음. 김희봉님께서 제가 아는 베라는 베스킨 라빈스 31. 베스킨 라빈스 31을 베라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베라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베스킨 라빈스를 베라라고 줄여서 얘기하나요? 아, 저도 베스킨 라빈스 예전에 많이 좋아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베스킨 라빈스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가끔씩 먹죠.
근데 아이스크림이 이제 저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살쪄서 음, 그것만 신경 안 쓰면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단 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좀 뭐 저기 혈당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단 거를 많이 먹게 돼요. 근데 특히 피곤하면은 단 걸 더 많이 먹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 막 자면서도 초콜릿도 먹고 막 그랬었어요. 막 잠결에 제가 초콜릿을 먹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데 막 그냥 자면서도 막 먹고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으면은 심하게 했으면은 자면서도 그냥 막 초콜릿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막 침대 시트에 그냥 막 초콜릿이 막 묻어 있, 막 녹아 있고 막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전에 먹어요. 잠잘 때는 안 먹고. 자, 그거를 이제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베라는 그러니까 이제 왼쪽 편은 로라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이 트레이너블 한 파라미터고요. 블루로 표시된 것은 frozen 그냥 고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하고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오른쪽 편이 이제 바로 베라예요. 베라를 보면은 A하고 B라는 매트릭스가 고정돼 있죠. 그리고 얘네는 랜덤하게 한번 그냥 이니셜라이즈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하고 B만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지금 이 업데이트되는 매트릭스 델타 W를 우리가 어떻게 디컴포즈를 하느냐 그러면 다이아고널 B라는 벡터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르고 또 다이아고널 D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BA.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쓴 게 업데이트 되는 거, 트레이닝 되는 거고, 파란색으로 쓴 거는 froze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요렇게 쓴 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B라는 매트릭스,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이제 3디멘전이면, 다이아고널 B는 뭐냐 하면, B1, 0, 0, 0, B2, 0, 0, 0, B3 이제 이렇게 3 by 3 다이아고널로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하고 A가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돼갖고 고정되고 실제 델타 W가 얼마만큼이 될지는 거기에 적절하게 그냥 B하고 D로 만들어지는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보면은 아까 얼마만큼 세이브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B 곱하기 A가 지금 이렇게 이제 1024 곱하기 16. 근데 이제 아까 그 B라는 어 그러면 이제 B A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아, 요것이 1024 곱하기 16. 얘가 16 곱하기 1024죠. 그러면 이제 람다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람다 B가 이제 1024 바이 1024 매트릭스가 돼야 되잖아요. 얘가 1024 바이 1024. 그렇죠? 그러면 이제 B의 디멘전은 1024고 D의 디멘전은 그러면 얘는 D는 16 바이 1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D는 16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개수는 1024 더하기 16. 그러면 10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40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또 32,000개에서 1040개로 줄어드는.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 처음에 B하고 A 매트릭스를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하고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 레이어마다 이제 우리가 B하고 D가 왜 똑같은 디멘전일까?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B하고 D 아마 이거 B하고 D의 디멘전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B가 D 바이 R이면 여기가 D 바이 D 아니에요. 델타 W가. 그러면은 이거는 D 바이 D가 돼야 돼서 B의 디멘전은 아마 D가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D의 디멘전은 뭐 R이 될 수는 있죠. 음.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업데이트된 웨이트 W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매트릭스 델타 W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요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만 업데이트가 되면 된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베라를 한번 로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라마 7B 같은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로라로 업데이트했을 때가 한 160 밀리언 정도인데 베라는 한 1.6 밀리언 정도니까 로라보다도 한 10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드는 거죠. 로라가 그러니까 원래는 7 빌리언이에요. 7 빌리언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마 7 빌리언이 그나마 라마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7 빌리언에서 로라를 쓰면은 한 160 밀리언. 그 다음에 베라를 쓰면 한 1.6 밀리언 정도. 현저하게 굉장히 한 거의 100배 정도, 로라보다는 한 100배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스코어는 당연히 뭐, 글쎄요, 스코어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으네요. 음. 뭐 스코어가 당연히 로라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 그렇게까지 그 퍼포먼스를 잃지 않으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라가 이제 그렇게 아주 더 극단적으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거고요. 이제 도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해하기가. 예. 얘는 이제 그 weight decomposed low rank adaptation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도라의 키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pre-trained 된 weight matrix W0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되는 매트릭스 델타 W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fine tuned 된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를 magnitude하고 그다음에 direction으로 decompose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테크닉들이 그 전에도 쓰였는데 어, 이 magnitude는 이제 말 그대로 그 weight의 이제 어떤 strength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이제 direction이라는 거는 그 weight의 이제 뭐 방향인데 이제 그게 뭔가 어떤 그 feature representation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decomposition을 로라 업데이트 BA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magnitude direction으로 decompose를 하고 이제 이 디렉션 쪽에 디렉션에 해당되는 거에 로라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고 매그니튜드는 별개로 또 그냥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일단 그 수식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도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 매트릭스가 있으면 걔를 그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으로 디컴포즈 한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n이 그 매그니튜드 벡터고요. v가 디렉셔널 매트릭스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요 이퀘이션이 어 그냥 m 곱하기 v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벡터하고 막 매트릭스가 곱해져요? 그거는 뭐냐면 그 벡터의 각각의 엘레멘트들이 그 매트릭스의 벡터에 하나씩 그냥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디렉셔널 매트릭스는 많은 디렉셔널 벡터가 있죠. 그 각각 디렉셔널 벡터에 해당되는 매그니튜드가 하나씩 곱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편하게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 이 디렉셔널 매트릭스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벡터 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벡터별로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렉셔널 매트릭스하고 매그니튜드 벡터로 디컴포즈를 하면 디렉셔널 매트릭스 V에다가 로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그니튜드 벡터 M은 별개로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대로. 네, 그래서 디렉셔널 매트릭스 V에 로라를 적용해서 V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럼 V를 업데이트할 때 그러면 V를 업데이트하니까 V 플러스 델 V가 있을 테고 이 델 V를 갖다가 이제 BA 로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라의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은 일단 뭐 pre-trained 된 웨이에서 디컴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magnitude 벡터 M 그리고 directional matrix V.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M directional 벡터는 이제 trainable 한 벡터예요. learnable 한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parameter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이 디렉셔널 매트릭스 V는 이제 W0로 이니셜라이즈가 된 다음에 V에다가 로라를 적용하니까 그러면 V 플러스 그 다음에 로라 업데이트 B 곱하기 A가 이제 V 프라임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B하고 A를 갖다가 이제 파인 튜닝 시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파이널 그 웨이 매트릭스는 어 이제 M 업데이트가 됐으면 M 곱하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V 플러스 BA 나누기 V 플러스 BA 노멀라이즈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는 A, B 그리고 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그 디컴포즈에서 하는 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아니 일단 성능은 이게 더 좋습니다. 도라가. 그리고 로라, 베라, 도라를 봤을 때 퍼포먼스는 도라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뭐 이렇게 디컴포즈를 하는 게 무슨 왜 도움이 되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풀 파인 튜닝은 그냥 이 W가 있으면은 그러면 모든 벡터들이 다 그냥 자기 편하게 이제 모든 그냥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데 로라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सब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제한적이죠. BA. 그러니까 어떤 सब스페이스라는 건 어떤 하이 디멘셔널에 있는 어떤 이런 하이퍼 플레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업데이트는 하이퍼 플레인에서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렉션하고 매그니튜드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디렉션만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만 뭐 디렉션을 그대로 두고 매그니튜드만 뭐 커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하이 그 सब스페이스에서 만약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은 디렉션과 매그니튜드가
같이 업데이트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디카플드 돼 있지만 सब스페이스 상에서 업데이트가 될 때는 그게 카플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제한적인데 그 카플링을 다시 이렇게 디카플드 시켜 줌으로써 그래서 뭔가 조금은 더 플렉서빌리티를 주고 마치 인제 이거는 그냥 풀 파인 튜닝의 플렉서빌리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매그니튜드와 그다음에 디렉션이 따로따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 뭐 그게 그렇게까지 잘 안 와 닿으실 수도 있지만 뭐 일단 제가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거고요. 우리가 인제 뭐 예를 들어 뭐 라마 가지고 이런 성능 비교를 한 걸 보면은 이게 스코어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그러니까 로라가 지금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라가 현재 로라의 성능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로라고 그다음에 이제 메라의 성능은 보시면은 메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라가 확실히 로라보다는 못하죠. 아니 뭐 당연하죠. 어마무시하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개수를 확 줄였으니까요. 그리고 도라의 성능이 이제 이게 얘가 이제 도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성능 면에 있어서는 도라가 제일 좋다. 로라보다. 음. 도라가 조금 업데이트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조금 더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원래 그 디렉셔널 매트릭스의 로라 업데이트를 적용하니까 AB가 있고 추가적으로 매그니튜드 벡터가 또 매 레이어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A, B 레이어별로 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케일링 벡터 스몰 b 스몰 d밖에는 없고 도라는 A, B 플러스 매그니튜드 벡터 M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가 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성능은 이제 도라가 가장 좋고 가장 그 적은 수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는 이제 베라가 가장 적은 수로. 그러니까 인제 이 세 개가 있을 때 어떤 거를 쓸지 그냥 가장 일단은 '에이 나는 뭐를 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제일 표준적으로 쓰는 거는 로라. 그냥 일단은 표준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쪼금 쪼금 더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풀 파인 튜닝을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파라미터 개수가 많은데 내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인제 로라를 쓰는 거고요. 나는 데이터가 좀 더 적고 메모리 뭐 스토리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더 많은 숫자를 줄여야겠다. 그렇다면 인제 베라를 쓰는 거고요. 성능은 제일 떨어지지만. 나는 베스트 퍼포먼스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로라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라를 썼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성능이. 그럼 이제 로라로 가는 거. 고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는. 일단 가장 기본은 로라. 근데 이제 내 여건은 그것보다도 리소스는 너무 많지도 않고 숫자를 더 줄여야겠다? 그러면 이제 베라로 가는 거고요. 로라인데 썼는데 조금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도라로 가는 거. 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렇죠. 조원희 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표준은 로라, 퀄리티는 도라, 그다음에 성능을 제일 작게 잡아먹는 건 베라. 네, 고렇게 외우시면은 어 이런 거는 수능 문제에 나와도 괜찮겠는데요. 예. 예. 음. 원래는 다 그렇게 인제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로라. 퀄러티, 도라. 그다음에 제일 작은 사이즈, 베라. 네, 이제 이렇게. 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이 이외에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이름들로 많이 나왔겠지만은 이제 제가 뽑았을 때는 요 세 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예. 그러나 일단은 로라를 알아야 뭐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아는데, 근데 로라는 엄청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 어댑터라는 테크닉이고요. 어댑터라는 테크닉은, 그러니까 어댑터만 우리가 학습을 해 놓으면 태스크마다 어댑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어댑터만 그 이 모델에다가, 베이스 모델에다가 갈아 끼워 주면은 걔가 인제 각각 다른 태스크들을 인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마치 이거는 그냥 어떤 뭐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뭐 비디오 플레이어인데 우리가 어떤 비디오를 넣느냐에 따라서 인제 다른 것들이 플레이되는 것처럼 어댑터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댑터들을 태스크별로 우리가 많이 학습을 시켜 놓을 수 있는데, 인제 그게 뭐 로라, 베라, 도라 이런 테크닉으로 많은 어댑터들을 학습을 다 시켜 놓고 우리 인제 베이스라인 모델은 딱 하나 그대로 있고, 우리가 요번에 얘는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돼. 그럼 그 태스크에 맞는 어댑터만 그냥 거기 파라미터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딥러닝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테크닉이다.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그냥 이렇게 인제 좋으냐. 그래서 인제 다음 시간에 인제 제가 강의를 하려는 거는 이러한 방법을 썼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 특히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나타나느냐. 물론 뭐 어느 정도 인제 성능은 나오지만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인제 뭐 그런 게 이제 그 오픈 AI 리포트 같은 데 인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걔네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인제 그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어프로치가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인제, 그러니까 이제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 로라 테크닉이 쓰이는데 인제 그게 인제 베이지안 로라라는 테크닉이고요. 이거는 인제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는 좀 어 그러니까 앞에 로라 테크닉이 난이도 1 이라면은 베이지안 로라는 한 난이도 7 정도에 해당이 돼요. 1 부터 10 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훅 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디테일한 계산들은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제가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는 이걸 스킵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인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인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어프로치들을 또 써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은 이 기회에 그냥 그래도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거구나.' 정도는 뭐 인제 알고 계시면은 뭐 인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이제 다시 준비를 했는데,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인제 우리가 이 베이지안 로라로 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10 분간 정도의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다들 다시 준비되셨나요? 잠깐만요. 송영철 님 질문 하나가 "베라의 크기만 더하면 도라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라하고 도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뭐 베라에 뭐 쪼끔 크기를 더한다고 도라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 도라는 인제 그 magnitude하고 direction으로 decompose를 해서 그 direction matrix의
로라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음. 혹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웨이 매트릭스가 아주 심플하게 그냥 3x3 웨이 매트릭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1, 2, 3, 4, 5, 6, 7, 8, 9.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3x3 웨이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럼 여기서 그 이 디렉션과 매그니튜드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보시면은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이죠. 그러면 그첫 번째 칼럼 1, 2, 3 얘가 얘 그 저기 그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그 매그니튜드는 이제 놈이죠. 그러니까 아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는 스퀘어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 4, 1, 4, 9니까 14. 이제 루트 14가 되는 거죠. 얘 크기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벡터 4, 5, 6의 크기는 보면은 어, 4의 제곱, 이거 너무 큰데? 5의 제곱, 6의 제곱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어, 잠깐만 계산기로 계산해 볼까요? 어, 아이고, 4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6은 그 다음에 이거 저기 핸드폰에는 스퀘어 루트는 안 나오네. 그 7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7, 8, 9. 이거 더 크겠는데요. 7, 8, 9는 크기가 7의 제곱, 8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 그러면은 이거는 7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9. 194.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기예요. 그러면 이 디렉셔널 벡터는 루트 14, 아니 그 저기 매그니튜드 벡터는 루트 77, 루트 194예요. 그 다음에 이 디렉션 매트릭스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V를 보면은 얘는 1, 2, 3을 이렇게 되는 거죠. 1, 얘는 이제 다 요걸로 노멀라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걸로 노멀라이즈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걸로 노멀라이즈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노멀라이즈인 거. 그럼 어차피 첫 번째 칼럼에 루트 14 곱하고 두 번째 칼럼에 루트 77, 세 번째 칼럼에 루트 194 곱하면 어차피 똑같아 다시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디컴포즈를 하면은 얘하고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디렉션 그러니까 이제 normalize 돼 있는 이제 directional 벡터들을 모아놓은 directional matrix고 그거의 크기를 나타내는 magnitude. 그래서 요 directional matrix만 이제 로라를 적용한 그리고 이 디렉 그 매그니튜드는 따로 띄워놓고 얘는 이제 따로 또 업데이트를 해서 이 디렉션과 매그니튜드가 디카플 되지 않고 따로따로 업데이트 되게끔 플렉서빌리티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이 잠시만요. 이제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제 베이잔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이 보통 이제 LLM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오픈 AI GPT-4 테크니컬 리포트에 이제 나와 있는 사실인데요. 이제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보통 이제 파인 튜닝을 또 합니다. 예.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원래 프리 트레인드 된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왼쪽 편이. 예? 그럼 이제 이거는 캘리브레이션 커브인데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보면은 이 X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컨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값들의 컨피던스. 컨피던스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큰 소프트맥스 밸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캣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캣일 확률이 뭐 예를 들어 0.8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컨피던스가 0.8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컨피던스고 X축은 그러니까 X축은 컨피던스, Y축은 실제 accuracy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컨피던스가 0.8인데 실제 개를 정확하게 맞추는 accuracy가 0.8이면 그럼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confidence하고 accuracy가 다 같으면 즉 그래서 perfect한 캘리브레이션이면은 딱 이 다이아고나를 지나야 되는. 근데 pre-trained 된 LLM을 보면은 사실 뭐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pre-trained.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이 사실은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딱 다이아고널 엔트리를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pre-trained 된 LLM을 가지고 이제 내 downstream task에 대해서 어, 그,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파인 튜닝 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컨피던스가 0.8인데, 예를 들어 컨피던스가 0.8인데, 실제 개 액큐러시는 한 0.5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오버 컨피던트. 그러니까 액큐러시가 0.5밖에 안 되는 애를 뉴럴 네트워크는 0.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버 컨피던트.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LLM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스몰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LLM들이 실제 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거의 컨피던스는 이제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오버 컨피던트 하다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어디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느냐? 메디컬 다이그노시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 그게 보통 그런 케이스가 암일 액큐러시가 한 0.85밖에는 안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암이라고 한 0.8, 0.9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safety critical application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음.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이제 특히 메디컬 도메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더욱더 문제다. 네. 음. 이거 뭐 77이 뭔가요? 잘못 치신 건가요? 77. 아까 제곱이요? 그 70, 제곱한 게 77이었었나요? 네. 네. 4, 5, 6.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LLM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어떤 때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 LLM 사이즈는 큰데 파인 튜닝을 하는데 좀 그렇게 데이터가 아주 작은 경우에 많지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된다는 게 이제 그 GPT-4 테크니컬 리포트에도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overconfident deep neural network은 뭐 곳곳에서 많이 리포트가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뭐 uncertainty라든지 뭐 probabilistic한 거를 연구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그 overconfident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제 조금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뭐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음, 어렵습니다. 일단 계산이 엄청 복잡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아주 큰 스케일에 쓰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프락시메이션 테크닉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스케일까지도 이제 올라온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인풋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커넥션 웨이트들의 값들이 있고 또 히든 노드들이 있고 다시 또 커넥션 웨이트들의 값들이 있고 아웃풋 노드 먼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인풋이 들어가면은 이제 또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아웃풋 값이 나오는데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커넥션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커넥션 웨이트들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 웨이트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W1 뭐 W2, W3, W4, W5 이제 이렇게 5개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보통 값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W1의 디스트리뷰션, W2의 디스트리뷰션, W5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모든 웨이트의 그냥 디스트리뷰션이 할당이 되고 처음에는 뭐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처럼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트레이닝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파라미터의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트레이닝이 다 끝나면 이렇게 그 웨이트들의 디스트리뷰션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각각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면 이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해요. 값들 하나를. 하나씩 값들을 샘플링하면 어떤 하나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값들이 다 할당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로 이제 아웃풋이 계산이 돼요. 다시 또 다 샘플링을 하면은 또 웨이트 값들이 다 바뀌겠죠? 또 그걸로 아웃풋이 계산이 돼요. 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수많은 같은 인풋에 대해서 수많은 아웃풋들이 나올 테고요. 그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또 계산을 합니다.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무한개의 뉴럴 네트워크 앙상블이나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이지만 얘는 마치 무한개의 뉴럴 네트워크들을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라미터의 어떤 prior distribution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posterior를 계산해야 돼요. 파라미터에. 베이스 룰에 의해서. 그래서 그 posterior는 likelihood 곱하기 prior 나누기 marginal likelihood로서 이제 근데 이 posterior를 계산하는 게 많은 경우는 intractable하다. 즉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approximation 테크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pproximately posterior를 계산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테스트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predictive distribution 계산. 그러니까 이제 y의 값이 어떻게 될지 그 y의 distribution이 계산되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posterior에 대한 averaging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y라는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테스트 인풋 x 테스트 인풋이 들어가면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죠.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이거는 이제 그냥 DNN이 이렇고요. X 스타가 들어가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뭐가 나오느냐? Y 스타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뭐 하나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냥 뭐 민 값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죠. 그럼 왜 오버컨피던스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냐?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한계 뉴럴 네트워크 값들의 어떤 평균을 보는 거니까 딱 한 명한테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한 명한테 답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얘는 뭐 첫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이제 그거의 평균 그리고 평균에서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산이 있으니까 뭐 어떤 경우는 답이 X 스타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Y 스타의 평균 값인데 요거 대비 인터벌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인터벌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벌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는 즉 variance가 작다는 얘기는 이 프레딕션은 상당히 믿음직하다. variance가 크게 나오면 상당한 uncertainty가 있으니까 이 prediction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듯 하지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관건, 포스티리어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이제 거의 그 포스티리어는 거의 사실 계산이 불가능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합니다.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Laplace approximation, variation on inference. variation inference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variation on inference도 posterior를 근사화하는 어떤 많이 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는 테크닉이 있고요. 이거는 MCMC는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딥뉴럴 네트워크처럼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경우에 뭐 MCMC를 쓰기는 어렵고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도 그렇게 스케일러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때문에 이제 일단은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제 우리가 뭔가 근사화해야 될 대상이 되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포스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그냥 가우샨으로 approximation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우샨을 핸들링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가우샨으로 approximation은 결과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우시안으로 approximation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target distribution이 있을 때 라플라스 approximation은 그러면 이 target distribution의 모드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모드가 여기죠. 그러면 그 모드를 센터로 갖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언스는 이제 어, 우리가 그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두 번 미분한 헤시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과 베리언스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가우션이 나와서 그냥 그 트루 포스티리어 대신에 근사화된 가우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라프한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 그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그 세컨 오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했을 때 코베리언스가 이제 이 예, 로그 px의 이제 그 네거티브 헤시안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죠. 프리시즈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헤시안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뭐 여기 제가 그냥 뭐 그거 잘 알려진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런 디테일한 계산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 가우시안으로 approximation 하는 거다, posterior.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overconfident하고 그다음에 이제 calibration이 굉장히 잘 안 돼 있는 이런 이제 LLM들을 조금 더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이 이제 베이지안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솔루션은 뭐냐 하면은 그냥 모든 파라미터들의 디스트리뷰션들을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파라미터들의 그래서 이제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함으로써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레딕티브한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단 베이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LLM은 뭐 워낙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이거 뭐 너무 많아서 계산이 거의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low rank adaptation, 로라라는 테크닉은 이제 그 뭐죠? 트레이너블한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현저하게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로라 어댑테이션에 베이지안을 쓰는 겁니다. 걔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이제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뭐 한 7 빌리언에다가 베이지안을 써야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요. 이제 뭐 로라를 쓰면은 이제 그게 뭐 한 100 밀리언이면은 이제 100 밀리언에 이제 그 우리가 베이지안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아까서 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로라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게 델타 W가 BA면은 요 BA를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시타라고 놓고 이거에 이제 베이지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의 포스티리어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합니다. 시타는 이제 BA.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프라이어는 심플한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는 그냥 아이소트로픽한 가우시안이다. 그래도 이 계산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가우시안이고 그러면 어떤 민
그리고 뭐 이제 코베리언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코베리언스가 이제 그 헤시안의 이제 인버스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헤시안 매트릭스 사이즈가 엄청 클 거라고요. 파라미터 개수만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헤시안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게 엄청 그냥 디렉트 인버스는 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제 트릭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키 아이디어들은 이제 우리가 그 포스티리어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쓰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아주 심플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화를 하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미는 어디냐? 그냥 바로 그 피크 모드에 이제 민을 두고서 가우시안으로 근사화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포스트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스탠다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그냥 모델을 기존의 스탠다드한 파인 튜닝을 해요.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피크를 갖다가 계산해. 그 모드를 계산하는 거죠. 즉 맵 에스티메이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맵 에스티메이트를 계산을 하고 모드를 그러면 이제 모드를 센터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세컨 오더 텀이 나오고 헤스안이 나오죠. 그러면 실제 이제 가우시안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한 거는 모두의 센터를 두고 헤스안의 인버스가 이제 그 코베리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번 미분한 헤스안의 이제 인버스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주 관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방법들이 쓰이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지금 이해하는 거는 당장 금방은 뭐 어렵고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시안의 그 인버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헤시안을 근사화하고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쓰는데 이제 여기서 쓰인 주 테크닉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크로네카 팩터드 어프락시메이트 커비처라는 테크닉이고 이제 K-FAG이라고 부르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이 헤시안을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 근사화하고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K-팩 테크닉을 쓰고 다시 로우 랭크 뭐 프락시메이션을 쓰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 헤시안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이제 가능해져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예요. 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이고 그럼 이제 어떤 x가 이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바로 이거를 계산해야 되죠.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근사화하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포스티리어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티리어에서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하는 거죠. 포스티리어에서. 아니. 이거죠. 네, 이거죠. 그러니까 포스티리어에서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모든 파라미터의 값들이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면 값들이 하나씩 할당이 되잖아요. 이 포워드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 이 y가 값이 하나 이제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yl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건 그렇고. 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샘플링을 해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Y가 나오고요. 이제 수많은 Y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샘플링 한 거에서 Y1부터 쭉 해서 YN. 그럼 이제 예로부터 민과 베리언스를 갖다가 구하면 됩니다. 가우시안이니까 어차피 아웃풋은. 아니, 이게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상당한 오버헤드예요. 왜냐하면은 샘플링을 하나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거 하나도 익숙치 않은 건데 어쩌면 제가 그냥 무리하게 설명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지, 뭐 얘네들이 어떻게 동접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더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계속 샘플링을 하고 포워드 패스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딥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엄청난 오버헤드인 거예요.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포워드 패스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대신에 이제 어떤 테크닉을 보통 LLM에서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이 LLM을 이제 로직 계산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합니다. 또 사실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굉장히 하일리 non-linear한데 그걸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우리가 프레딕션을 갖다가 해서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테크닉들을 여기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지안 모델 에버리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민과 베리언스를 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심플하게 아까 그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서 뭐 당연히 민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뭐 코베리언스나 이제 프로시즌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그 이제 코베리언스를 뭐 촐레스키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그냥 거기서 디렉틀리 그냥 아웃풋 값만 샘플링을 갖다가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레딕트, 그러니까 모델 에버리징을 하는 것이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리니어라이즈드 네트워크를 쓰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그런 게 이제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K-팍이 뭔지 뭐 이런 거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우스 뉴턴 어프락시메이션 뭐 이런 계산들은 지금 뭐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뭐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그런 정도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거를 쓰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훨씬 더 임프루브가 된다. 아까 이제 굉장히 그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된다고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베이지안 로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이지만 얘는 마치 무한개의 뉴럴 네트워크들의 앙상블과 같은 효과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피지컬리 무한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하나지만 이제 각각 그 웨이트의 디스트리뷰션들이 할당돼서 동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고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베이지안 로라 테크닉이 쓰이고요.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어 생각보다는 이제 로라 테크닉도 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아주 그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런 LLM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신뢰성 있는 뭐 LLM 아니면 신뢰성 있는 그런 라지 모델들 이제 지금 trustworthy라는 게 지금 뭐 현대 머신러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trustworthy 머신러닝이라는 아예 그냥 분야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뢰성 있는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걔의 프레딕션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trustworthy 머신 러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reliable 머신 러닝 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굉장히 관심 있는 토픽이 이거예요. reliable 머신. 그러니까 뭔가 뭐 LLM이 얘기해 주는 뭐 답, 아니면은 딥뉴럴 네트워크가 얘기해 주는 뭐 예측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믿을 수 있는지.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믿을 수 있게끔 항상 프레딕션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reliable 머신 러닝의 뭐 워크숍들은 이제 요새는 종종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 뉴립스 올해 뉴립스에도 reliable 머신 러닝이라는 워크숍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워크숍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딱 정확하게 뭐 이런 방법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아직은 뭐 이제 조금 뭐 사람들이 그냥 각자 뭐 연구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뭐 이 릴라이블 머신 러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을 때에도 얼마나 릴라이어블하게 우리가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의 커다란 그 중요한 툴이 이제 베이지안 머신 러닝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베이지안 머신 러닝이 사실 이제 뭐 uncertainty 퀀티피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가장 뭐 베스트 초이스일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reliable 머신 러닝을 하려면 이제 uncertainty 퀀티피케이션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uncertainty quantification UQ도 굉장히 요새는 이제 커다란. 그리고 이제 또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conformal prediction이라는 테크닉.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널리 알려진 거는 아니지만은, 저는 거의 conformal prediction에 미쳐 있다고 뭐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제가 생각하는 거의 70% 정도, 한 60% 정도가 conformal prediction. 이 conformal prediction이라는 것도 이제 uncertainty quantification의 일종인데, 훨씬 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reliable하게 이제 prediction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주로 어떤 포인트 prediction이 아니라 이제 prediction set을 갖다가 계산해 주는, 그러니까 valid prediction set을 계산해 주는 이제 그런 테크닉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메디컬 도메인에서, 요새 또 바이오 도메인에서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은 뭐 어떠한 어프로치를 갖다가 취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잠시만요. 한번 제가 제미나이한테도 한번 지금 물어볼까요? 이 릴라이블 머신 러닝에서 어떤 어프로치를 취하면 좋은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이 정도이지만, 금방금방,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이제 잠깐 이제 한번 좀 타이핑을 했고 좀 잠시 이제 대답을 기다려.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혹시 제가 별로 좀 중요한 음, 음,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따로 또 없네요. 그냥 딱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줬더니 딱 그것만. 그러니까 네, 송영철님의 질문은 이제 릴라이블 머신러닝이나 확률을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정답, 오답, 애매한 것 등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 정답, 오답, 애매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쩌면 릴라이블 머신러닝에도 사실 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딱 얘기한 거 정도만 지금 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지금 얘기한 말씀하신 이제 정답 오답 애매한 거 이제 이런 그것들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셀렉티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크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런 용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용어는 아닌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ML을 얘기하려면은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 잘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이제 uncertainty에 따라서 ML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또 재능인데 그냥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이 릴라이블 머신러닝에서 왜 꼭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건 좀 들어갑니다. explainable AI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explainability가 있어야 뭔가 우리가 이제 더 신뢰가 가니까 이제 뭐 XAI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했던 뭐 adversarial robustness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뭔가 노이즈를 줘갖고 공격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방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릴라이블 머신러닝이 이제 커절 인퍼런스가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커절 인퍼런스는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토픽이긴 하지만은 이게 왜 꼭 뭔가 뭐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됐는지 그런 이제 커즈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찾아내거나 하는 뭐 것들도 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커저 인퍼런스는 아직 머신러닝에서는 좀 약간은 블루오션이기는 해요. 아니면 거의 많은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저는 한 uncertainty에 관련된 연구를 한 60%, 그다음에 한 30% 정도가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이제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한 10% 정도가 이제 커저 인퍼런스 쪽에 연구를 합니다. 보통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토픽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요. 네. 잠시만요. 윤태희님의 질문은 설명 가능한 AI라 하면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 진행되어던 특정 법칙에 기반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여기서 XAI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떤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한 프레딕션을 했을 때 그러한 프레딕션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프레딕션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해내는 거죠. 대부분은
이러한 결과가 인풋에 어떤 인풋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역으로 이렇게 뭔가를 계산을 해줘서 이 경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인풋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뭐 요번 경우는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풋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계산해 주는 몇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거의 XAI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 위주 정도로 현재는 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또 송영철님의 질문 중에 하나는 휴먼 인 더 룹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나 그러니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 조금 속하는 거죠. OOD는 UQ 분야에 속합니다. 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도 사실 뭐 릴라이어블 머신 러닝 예, 이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보스미스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고 XAI도 뭐 기존에 나온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을 알지만은 그렇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XAI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XAI의 연구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 좀 개인적인 거라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만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XAI가 중요하다고 이제 뭐 커다란 연구들을 진행을 하게 이니시에이션 했지만은 저 자신은 뭐 그렇게까지 뭐 그게 막 아주 인터레스팅 하지는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오렌지색이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릴라이블 머신러닝 쪽이고요. 음. 근데 이제 자꾸 제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제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쏠리게 됩니다. 예, 자꾸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제가 딴 사람들 설득을 잘 시키는지. 근데 너무 제게 바이어스 되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또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진짜 나도 요게 뭐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조금 그 일단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로라를 쓰는 것을 좀 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왕 뭐 로라나 이제 베라도라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일단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립, 이제 뭐 모든 딥러닝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모델이 이제 클립 스타일 모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립 스타일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프롬프트 튜닝 기술들이 클립 스타일 모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XAI의 뭐 일부분 정도를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환희님의 질문. AI가 비선형과 시간 가변을 동시에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모델들은 이제 시간적인 요소들을 또 고려를 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이나믹스는 이제 넌리니어 다이나믹스는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들이 넌리니어 다이나믹스들을 당 모델링을 하니까요. 음. 그러니까 뭐 LSTM이라든지 뭐 트랜스포머들이 아마 그런 계통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글쎄 이제 제가 혹시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이제 XAI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트랜스포머가 지금 이제 엄청난 이제 커다란 제일 백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가 있고 LSTM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와 LSTM의 조금 장점들을 좀 이제 주로 그러니까 LSTM이나 RNN이죠 특히 이것이 이제 그 만바라는 모델이 있어요. 혹시 만바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만바라는 모델이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거고 이게 한 2, 3년 전에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뭐 XAI 말고 만바를 약간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 만바는 이게 만바가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델 이름이 만바지만 원래 만바는 그 엄청 무서운 독사입니다. 블랙 만바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제일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예요. 날렵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날렵하면서 임팩트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모델 이름을 만바라고. 블랙 만바를 쳐보세요. 구글에서. 블랙 만바는. 한 방이면은 어, 사자도 보냅니다. 어. 뭐 웬만한 그 아프리카에서 웬만한 동물들도 만바에 한 번 물리면은 그냥 다 갑니다. 네. 하여튼 뭐 그거는 한번 뭐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내일은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이제 클립 모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께서 만바를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